박근혜 대통령이 을지 포커스 훈련 관련해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그 자리에서 최근에 태영호 공사의 탈북과 관련해서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이 탈북하고 외국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균열과 동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최근 북한 엘리트층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는데요. 자, 그래서 북한이 내부 동료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을지 포커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 북한이 이 훈련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위협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할 때면. 그래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각별히 좀 대처해야 된다. 국민 전황용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위선적인 통전 공세로 남남 갈등을 획책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랬습니다. 자, 물론 북한은 을지 포커스 훈련할 때마다 알리였죠. 근데 북한이 항상 상투적으로 해오던 일이었고, 작년도 이맘때도 목함 지뢰부터 시작이 되어서 휴전선에서 서로 포격이 있고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태영호의 이 한국 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주목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김정은 체제로 이렇게 계승이 되면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핵과 미사일의 도발은 유엔을 비롯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고, 특히 미국에서는 북한의 금융 제재까지 깊숙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이 돈을 해외에 이렇게 만들고 또 있는 돈도 해외에 갖다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서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북한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주로 이제 유럽, 스위스하고 런던 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홍콩, 마카오, 선양 같은 중국 인근 이 도시들, 북한과 가깝거나 은행이 많은 도시들, 이쪽에서 주로 돈을 이렇게 만집니다. 즉 제가 볼 때 유럽이나 중동,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등에서 비자금이 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북한의 해외 공간들이나 이런 쪽에서 위패, 즉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 그 다음에 마약, 그리고 또 이 담배, 이런 다양한 형태, 그리고 밀수, 이런 부분의 형태를 통해서 각국 주요 대사관에는 돈벌이를 하기 위한, 한마디로 이 외화를 불러들이기 위한 군들이 나가 있고, 전체적으로 각 대사관마다, 각 또 외교관마다 할당되어진 목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비자금을 해외에서 조성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중국계 은행으로 가져오고, 거기서 북한으로 다시 들려가는 이런 형태의 이 북한의 김정은 통치 자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는 관계없이 이 미국은 북한의 어떤 비자금, 돈 세탁 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과거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의를 할 때 북한의 지금 BDA, 그러니까 마카오에 있는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에 북한 돈을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좀 잘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노 대통령의 부탁에 대해서 이 책상을 치면서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마약 등 위패 등 몇 가지 부분은 봐줄 수 없는
어떤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어떤 이 비자금의 조성은 범죄로서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터폴이나 미국 CIA나 FBI가 계속 추적을 해왔죠. 그런데 김정은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이제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현실화시키니까 미국은 이 금융제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제재에 돌입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오랫동안 맡겨놨던 자신들의 스위스나 런던 같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다른 은행으로 한번 옮기려고 시도를 할 때 이때 북한에 이런 해외 통치 비자금을 관장하는 그런 어떤 이 사업군들이 돈을 들고 튀어버리거나 날라버리는 거죠. 우리가 영화 베를린에 보면 북한의 해외 비자금을 갖다가 담당하는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요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빼돌리고 그걸 갖다가 또 감시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 특수 요원이 북한 대사관으로 날라오고 그러던 사이에 망명을 시도하게 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 베를린 영화의 줄거리지 않습니까? 실제 작년에 김명철이라고 하는 노동당 39스실이 이런 통치 자금을 다 관장하는데 그 밑에서 대성 지도국 유럽 지국 총장을 맡고 있는 김명철이 4천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들고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자, 싱가포르에서도 리모라는 사람이 100만 불을 들고 튀었고 노동당 39실 중국과 유럽 담당하는 자도 또 돈을 들고 튀었고 러시아 극동의 윤탱이라는 자는 500만 불을 들고 튀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북한의 해외 비자금 관리 조성망들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신경은 매우 곤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비자금 규모는 얼마인가? 35억 불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미국의 어떤 관계자들한테 듣기로는 2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그래서 파악된 북한의 비자금이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래 지금 짐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비자금이 다 그 어디에 쓰이느냐? 두 가지로 쓰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김정은 일가의 호화 사치 생활을 뒷받침하는 물품 구매, 다른 하나는 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용도, 또 다른 하나는 통치 자금으로 북한의 수만 명의 초상류층에게 돈을 조금씩 나누어 줘야 그 사람들이 김정은 일가에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도로 돈을 갖다가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무기를 갖다가 아프리카나 중동의 국가에 밀매를 하고 있을 거다. 실제 북한 화물선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의 동남아에서 이렇게 많이 국제적인 어떤 단속에 의해서 압수도 당하고 억류된 적도 많죠. 그래서 베를린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공동작전을 편다든지 이런 부분요.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무기 밀매에 관여하거나 안 그러면 핵이나 이런 미사일과 관련되는 어떤 부품, 비품 등을 갖다가 몰래 매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북한 이 사람들을 갖다 전 세계의 노동자로 중동 등의 노동자로 내보내서 거기서 돈을 뗀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어떤 군인들이 용병으로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해서 거기에서 또 돈을 챙긴다든지 아까 말한 마약, 위패, 담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벌인다든지 좌우간 다양한 목적으로 북한은 이런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로 이 외교관들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태영호나 그 부인 오씨 둘 다 위에 할아버지 대가 김일성과 빨치산 혁명을 낸 동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인이 같이 영국에 근무했고 자녀들이 또 이 근처에 같이 살았고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 집 가족 4명은 아주 북한 정부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망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출신 성분에 의한 나름대로의 좀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에 집안을 봤을 때 절로 넘어가는 것보다 여기 서 있는 게 더 잘 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보통 북한은 외교관 가족을 통째로 외국에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식들을 북한에 잡아놓거나 마누라를 잡아놓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4명 다 가족이 직계 가족이 다 있어서 한꺼번에 다 망명을 했다. 매우 이례적이고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영호라는 사람은 공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뭘 한 사람이었느냐? 외교 영국이라는 부분은 북한한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국이 지금 북한하고 국교를 수립을 해서 그 대사급 관계를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평양에도 아마 영국 대사관이 있을 거고 지금 런던에도 북한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방 세계에서 북한의 아마 대사관이 가장 온전하게 있으면서 여러가지 서방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총 아지트가 런던의 북한 대사관입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은 그를 후견인 격으로 돌봤던 중학교 다닐 때부터요. 스위스에서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스위스 대표부와 스위스 대사로 있던 리철이라는 인물이 김정은의 후견인이었죠. 그러다가 리철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이 김정일 말기에 북한의 이 돈벌이, 이 해외 돈벌이 사업의 이 책임자로 있다가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 시대에서 이 이름을 이용호로 바꿨습니다. 이철에서요. 이름을 이용호로 바꾸고는 북한의 외무상이 되어서 지금 북한의 뭐 유엔이나 미국과의 어떤 대화, 서방과의 대화 부분에는 이용호가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지난번에 중국의 그 외상객이 북한의 이용호하고 북경부터 같이 라오스로 와서 같은 호텔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이용호는 스위스 대사를 10몇 년을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유럽에 비자금을 총관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실제로 이용호는 스위스 정부하고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돈을 많이 맡겨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수한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위스였는데 최근에 스위스에 대한 이 조세 햇빛에 대한 이 검은 돈 은닉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 기구들이 스위스 정부의 비밀은행 역할을 포기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과거와 같이 묻지마 형태의 돈을 맡아두는 부분을 상당히 좀 포기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 돈이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영국도 그 빠져나가는 이 대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위스에 있던 돈이 유럽에서는 런던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런던이 사실 영국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을 가장 중요한 이 어떤 주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세계의 검은 돈들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독재자나 마피아, 건달들의 검은 돈은 전부 영국 런던으로 다 모였죠. 그래서 런던 대사관은 과거에 스위스 대사관이 하던 검은 돈 관리를 유럽 쪽에서 서방 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구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태영호는 이름이 공사지만은 사실상 공사가 아니라 북한의 노동당의 39호실의 요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봉학 영국 대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상총화라고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뭘 했고 누구를 만났고 뭐 이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사상 점검을 하는 역할을 태영호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호 망명에 영국의 MI6가 개입되어서 007 작전을 하듯이 영국 공항에 가서 태워서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국을 택해서 오게 됐다는데 오기 전에 아마 미국과 영국은 태영호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다 빼서 파악을 했고, 또 본인이 해외에 살아서는 안전을 도모할 수 없으니까 한국행을 희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가 단순히 일개의 외교관의 망명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 쪽에 정보기관에 진술할 만한 건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그 진술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비자금, 해외 비자금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술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태영호는 지금 해외 생활을 매우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부분을 서방 세계에 숨어있는 북한 비자금을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태영호를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이다 어쩌다 하고 흥분을 하는 이유는, 어지간하면 김용철이 도망갔을 때도 북한이 별 말을 안 했습니다. 왜? 말하면 쪽팔리고 또 그것 자체가 그런 존재감을 갖다가 인식시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태영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할 건데 예민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태영호가 알고 있는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일 거다 이래 보입니다. 태영호는 그런 부분을 진술을 하고 한국으로 왔을 거고, 지금 정부가 제가 봤을 때 우병우나 이런 문제를 국면 전환시키고 사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태영호라는 가치가 상당히 큰데 이걸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요즘 이제 조금씩 풀면서 이슈화 해가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큰 건으로 현재 이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내부의 이런 분열들을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거를 말을 다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마 태영호는 한국에 와서 상당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영호가 제시했던 또 조건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보로금이라 해서 가지고 온 무기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정부에서 보상을 받는데, 겉으로는 뭐 최고 한 2억 5천인데요. 황장엽 씨가 뭐 그 돈 받았겠습니까? 그 돈에 몇십 배는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태영호도 상당한 보상과 대가를 받게 될 거라 봅니다.